자,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파트는 분사구문인데, 자, 분사구문. 자, 우리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반복되는 말을 생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안 쓰잖아. 나는이 반복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이러지 그냥. 됐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해. 어, 우리 엄마가 매우 미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 해봐. 좀 이상한가? 자, 근데 아무튼 앞에 반복되지.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야. 미인이어서 나는 인기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분사구문이야.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일단 분사구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첫 번째, 분사구문의 원리. 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짧게 만드는 거야. 문장을 짧게 만드는 게 분사구문의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뭐로 연결되어 있겠니? 앞에 접속사를 붙이고 내가 너를 봤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어 이런 문장이 있다 해보자. 좀 느끼 토 나오는 문장이. 자, 그러면 이 앞에 만약에 내가 너를 봤을 때라고 해봐. When I saw you, I 어, fell in love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근데 나라는 말이 너무 반복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복되는 거 알잖아 어차피 죽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봤을 때도 그 문맥상 알잖아. 그지?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냥 수어만 딱 써놓으면 어때? 이상하지?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는 거지. 얘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분사로 바꿔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so가 아니라 seeing you. 그 다음에 뒤는 그대로 I fell in love. 난 사랑에 빠졌어. 그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쓴다고. 반복되면 생략해버린다고 짧게. 자, 그거고요. 자, 그래서 자 원리를 여기다 적어보면요. 만약에 주어가 같다. 그리고 접속사가 생략해도 다 알아듣는다. 생략해도 됨. 이런 판단이 드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립니다. 그런 다음에 동사를 뭐로 바꾼다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는 거예요. 분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동사를요, 뭐로 바꿔? 쓱 분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뒤에 있는 문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동사는 뭘 가지지? 시제와 태를 가지죠. 됐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분사가 두 가지 있죠. 뭐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원래 있는 동사가 태에서 능동일 때는 능동일 때, 수동일 때가 있겠지? 그리고 이거 뒤에서 얘기했는데 시제도 있을 텐데 원래 있는 동사가 태가 능동태였다면 분사는 현재 분사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I saw you에서 saw는 내가 보는 거지 능동이지. 그럴 땐 그냥 이제 seeing으로 바꾸면 돼. 그죠? 근데 수동일 때는 뭐로 바꾼다? 과거 분사 pp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됐나?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얘기할게. 분사구문 쓸 때 접속사는 생략했는데 주어가 다른 경우 있거든? 그럴 때는요, 주어 남겨줘요. 주어가 앞에 이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이해됐지? 그건 이제 문장에서 볼 텐데. 자, 말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 아무튼 간에 하고 싶은 말은요. 자, 주어가 반복되지. 주어가 반복되고 접속사도 생략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럴 땐 둘 다 싹 지워버리고 동사를 뭐로 바꾼다? 이게 포인트야.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그게 분사구문의 답니다. 알았나요? 자, 정리하세요. 자, 근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래? 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분사구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분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콤마하고 콤마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 있고 또는 이 분사 구문이 뒤쪽에 오는 경우 있어. 주어 동사 다음에 콤마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 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형태의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해. 근데 원칙은 같아. 뭐냐면 자, 일단 분사 구문은 뭐죠? 분사 구문이라는 건 접속사가 생략된 구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첫 번째 생략된 접속사 있지? 접속사를 해석할 때 소환해. 네가 알아서. 그래, 붙여. 해석시 붙여라. 그러니까 생략된 접속사를 생각해내서 해석시 붙여서 해석을 하면 돼. 근데 얘들아, 접속사 몇 개 있어? 4, 50개 넘거든. 정확히 하면. 너희들이 그냥 평소에 많이 쓰는 것만 해도 15개 넘는단 말이야. 뭐 when, 뭐 where부터 해서 막 많잖아. and, but 뭐 많단 말이야. 뭐가 사용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문법서 이렇게 돼 있어. 문맥상 올바른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어떻게 골라? 그지? 그리고 실제로 독해를 빨리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가 생략되는지를.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는요. 아주 명백할 때 빼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은요. 자,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거의 한 90%는 해석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분사는 원래 동사를 뭐로 바꾼 거야? 형용사로 바꾼 거거든. 형용사. 그러니까 분사를 써준 이유가 있어. 이 분사를 써준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저 덩어리를 그냥 형용사로 보면 돼.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 나와. 그러면 그냥 주어 해석해버리면 돼. 주어를, 해석이 아니라 주어를 저 분사가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하면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자, 뭔 얘기?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나와 있어. 자, 봐. Crossing the street, you should look both way. 너는 봐야 한다. 양쪽을 다 봐야 된대. 그러면 문맥상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겠어? 왼 정도겠지? 그러니까 길을 건널 때 너는 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길을 걷는다면 조건으로. 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봤다면 이런 식으로 막 넣을 수 있지. 그죠? 물론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할 때로 해도 돼. 근데 그게 약간 어색하시잖아요? 또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 전체 어째 분사잖아. 분사 형용사라며. 주어 꾸며버려 이렇게. 그럼 길을 걷는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다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주어를 꾸며버리면 돼요. 왜? 분사는 원래 형용사거든. 이해됐니? 자, 아래 한 번 더 할게. Shouting for joy, the players celebrated. 그러니까 보시면 플레이어들은 그 선수들이 축하했어. 그들 자신의 승리를. 그럼 앞에는 문맥상 뭐가 좋겠니? 기쁨에 소리치면서가 가장 부드러울 거야. 사실은 이게 as의 생략으로 보는 거거든. 뭐뭐 하면서로. 근데 그걸 따지기 짜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수식해버려. 어떻게? 소리치는 플레이어들은, 선수들은 축하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주어를 수식하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봐봐. 나는 스위치 on이니까 그러니까 켰대. 그래서 라이트 불을 켰대. 그럼 entering the room에서 뭐가 생각됐겠어? 웬 정도 될까? 그지? 방에 들어왔을 때 해도 되지만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지. 방에 들어왔다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이 다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상 왜 생각했다고? 생각해도 다 알아먹으니까 생각한 거야. 생각해도 되니까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꾸미라고요. 방에 들어온 나는 켰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를 수식하시면 돼요. 그럼 부드러워져요. 자, 근데 아까는 이렇게 하면 90% 정도 된다 그랬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색할 때는 그 생략된 접속사가 좀 if일 때야. if일 때는 이게 해석이 좀 어색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어색을 하시면 if를 넣으세요.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또 거진됩니다. 그럼 95%는 될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분사가 뒤쪽에 붙어 있는 경우 있어. 이때는 해석이 이렇게 하시면 돼. 뒤에 붙을 때는 대부분
동시 동작의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거든.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 말이 좀 어렵지? 응? 동시 동작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뭐뭐 하면서야 그냥. 되니? 그리고 연속 동작은 그리고 뭐뭐 했다 정도로 붙이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문법 책을 보면은 부대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 부대 상황. 이 말이 되게 웃기지? 부대 상황? 군부대 상황인가? 그게 아니라 뭐지?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먹으면서 TV를 봐. 그럼 어때? 그 짓을 하면서 같이 추가로 한다는 뜻이야. 되니? 그러니까 무슨 너희들 이런 말은 들어봤지. 뭐 부대 물품을 챙겨라? 이런 말 안 쓰나? 추가적인 물품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회장할 때 부회장 있지. 그때 부자야. 알았니? 아무튼 문법 용어를 이렇게 학교에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야. 부대상은 동시동작과 연속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붙은 거는요. 그리고 뭐뭐 했다 또는 뭐뭐 하면서 붙이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어색할 경우가 있어. 이게 어색할 경우가 있을 때는 자, 1번 먼저 하시고요. 이게 어색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했던 거. 주어 꾸며. 이게 어색할 때는. 됐지?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 이것도. 대부분 7, 80%는 이걸로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사구문 해석 이걸로 끝이야. 이것만 다 적용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실상 1번은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언제만 하라고? 너무나 명료할 때 해석이. 뭐뭐 할 때 붙이면 너무 명료할 때. 그때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좋아. 요거 좀 정리하고 숙제는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까지 해석 연습해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적용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